안녕하세요. 상상시스터즈 언니입니다. 오늘은 수업 나눔 문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문제들이고요. 직접 만든 문제들 그리고 기출문제 변형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연습할 때 수업 전 설계, 수업 중 상황, 수업 후 성찰로 문제가 나뉜다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수업 전 관련 11문제, 수업 중 상황 14문제, 수업 후 성찰 15문제, 총 40문제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각각 나눠서 문제를 공유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항과 영상을 활용하실 때 수업을 미리 진행해 보시고 이 영상을 틀어서 랜덤으로 제가 읽어주는 문제를 듣고 잠깐 영상을 멈추었다가 즉답으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채점관처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수업 전 관련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본인은 어떤 교육 철학을 반영하여 수업을 설계하였습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의 수업 의도 또는 신념은 무엇인지, 그 수업 의도를 실천하기 위해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하였는지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설계한 수업은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학생들의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하고자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교실 안에는 학생의 흥미, 적성, 소질, 능력, 수준에 따른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 교육을 반영한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설계한 수업에서 선생님이 의도하신 핵심 역량은 무엇이며 그 역량의 도달을 위해 교사, 학생 간 수업 속 관계를 성찰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고려한 학생 실태는 무엇이며 학생 실태를 반영한 선생님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 수업 설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배움 중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수업 설계를 했나요?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배움 중심 수업에서 교사가 가장 염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제로 어떻게 수업에 반영하였는지 알려주세요.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어떤 부분을 성장시키려고 했나요? 이를 위한 수업 설계 방식과 보완할 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열 번째 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은 혁신교육 3.0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혁신교육 3.0을 위한 수업 설계 방식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11번째 문항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수업 설계 방식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의 배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부분에 강점을 두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수업 중 상황 관련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간의 협력적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수업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학생들의 배움이 잘 일어난 지점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학생 상호 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생님이 사용하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문항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어떤 배움이 있었으며 이 배움이 적용되는 삶의 장면은 무엇이었는지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되었던 질문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생긴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말씀해 주세요.
7번째 문제입니다. 수업 중 이해와 사고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은 어떤 발문과 어떤 방법을 통해 수업에 참여시킬지 말씀해 주세요. 8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선생님의 수업에서 학생 개개인의 정의적 능력을 고려하여 학생들과 공감하려고 했던 부분은 어디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9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학생과 학생 간 협력적인 상호작용으로 배움을 이끌어낸 선생님의 핵심 질문은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배움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0번째 문제입니다. 배움과 나눔에서 소외된 학생을 수업 중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1번째 문제입니다. 수업 중 좋았던 점과 불필요했던 지점은 어디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2번째 문제입니다.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성찰하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3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성취 기준을 고려한 평가 방식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수업에서 구현하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4번째 문제입니다. 수업 중 교사의 전문성이 드러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으며 전문성을 통해 학생들의 배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업 후 성찰 관련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과 좀 더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어떤 배움이 있었으며 이 배움이 적용되는 삶의 장면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수업 나눔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깨달은 점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수업 나눔을 한다면 어떤 노력을 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수업에서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을 다룬 부분을 이야기해보고 아쉬웠던 부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평가, 일체화를 오늘 수업에 어떻게 반영하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교사의 의도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요? 이때 교사의 내면은 어떤 상태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 나눔에서 느낀 점과 앞으로 교직 생활에 나아갔을 때 오늘 한 수업 나눔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의 흐름을 요약해 보시고 가장 의미 있던 지점과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자신의 수업에서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떤 학생들일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열 번째 문제입니다. 고차원적인 배움, 깊은 수준의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수업에서 고차원적인 배움을 나타내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썼는지 성찰하며 이야기해 보십시오. 11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정의적인 영역을 반영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12번째 문제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배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보시고 배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수업의 흐름을 제시해 보십시오. 13번째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배움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4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 주제와 관련한 융합 수업을 구성한다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15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수업 주제와 관련한 진로 수업을 구성한다면 어떻게 구성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이렇게 40문제를 읽어드렸습니다. 텍스트 공유를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요. 텍스트 공유는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올린 시점부터 반나절 동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